11월 9일 날 쓴 건데 양심혁명 실천지침이라고 해서요. 지금 이게 하나의 일종의 앞으로 홍익당 당원들은 이렇게 살아주십사라고 당부드리는 말씀도 될 것 같아서 뽑아왔습니다. 카페에는 예전에 올렸던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작금의 현실은 우리 국민들의 양심을 각성시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양심 개벽의 새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양심 개벽이라는 것은 양심 업그레이드입니다. 인류 전체의 양심의 업그레이드요. 그래서 이 양심 개벽은 우리나라만 해당된 일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의 양심을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이겁니다. 개벽이라는 게 우리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스마트폰도. 인류가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이 홍익당의 미션은 양심 개벽입니다. 우리의 원대한 사명은요. 인류 전체의 양심 수준을 끌어올리자. 그리고 구체적 비전은 뭐냐? 회사처럼 한번 말씀드리면 구체적 비전은 뭐냐? 양심 건국이에요. 우리나라 시스템을 양심적으로 바꿔보자. 우리나라를 바꿔서 전 인류를 도와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양심 개벽의 새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지금의 현실이 싫어도 나아갈 수밖에 없게 인도하고 있다. 이런 절호의 찬스가 어딨냐 이겁니다. 이 양심 혁명의 열기가 사그라지기 전에 이를 온전히 구현하여 이 땅에 양심 국가를 건립합시다. 이게 저희 비전입니다. 우리 손으로 양심 혁명을 완수합시다.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적기입니다. 이 양심 혁명의 열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이 땅에 양심 국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양심 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타오르는 열기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 열기들이 촛불들이요 방황하고 있어요. 리더를 못 만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뜻만 따르면 된다면서 왜 국민을 리드하겠다고 하느냐? 양심 전문가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전문가들이 나와서요. 국민들의 숨겨진 양심까지 미리 읽어내고 리드할 수 있어야 훌륭한 정당입니다.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리더라는 거는요. 이 국민들도 한 명 한 명이 다 수준이 다르고 이 양심에 대해서 각성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원할 그 양심의 요구를요. 미리 읽어낼 수 있는 전문가가 분명히 나와서 도와주면 국민들도 만족해요. 즉 기업들이 뭘 하나요? 기업들은 국민들의 숨겨진 욕심을 찾아내요. 여러분 제품들 나올 때마다 놀라시죠? 저런 게 가능했구나. 내가 딱 원했던 건데. 내가 딱 원했지만 그 전에 말로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뒤에 압니다. 내가 딱 원했던 폰이네. 정치인들이 그걸 해줘야 돼요. 딱 내가 원했던 정책인데 뭔가 말할 수 없는 느낌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딱 물건으로 제시해 주는 거. 이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기업들은 욕심을 찾아낸다면 숨어있는 욕심을 찾아내서 보여준다면 구체적으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숨겨져 있는 양심의 요구를 찾아내서 구체적 정책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럼 국민들도 감동하겠죠. 그게 국민들이 정치인한테 받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켜 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만 믿지 마시고 국민 한 명 한 명이 각성합시다. 양심으로. 양심 혁명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 자신이 깨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이 땅에 양심 혁명이 이루어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혁명에 임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양심으로 인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혁명의 주체라는 자각이 이 혁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작금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양심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이 계층의 차이가 있고 이 종교의 차이가 있지만 양심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종교, 신분, 성별 모든 걸 떠나서 우리는 양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욕심만 추구할 때 우린 다시 분열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열만 노리는 욕심꾼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또 먹잇감이 되고 끝날 겁니다. 또한 자신을 양심으로 무장하지 않고 남을 양심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남을 바로잡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양심교육이 실패했을까요? 왜 인성교육이 실패했을까요? 교사가 부모님이 모범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양심은요, 행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어려서 부모님이 하셨던 행을 보고 우린 지금 그걸 본받아 살고 있습니다. 하셨던 말도 기억이 나지만
즉 그분이 실제로 행으로 보여주셨던 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랐을 때 우리는 혼동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부터 남한테 내가 양심 홍보대사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우리 홍익당 당원은 양심 홍보대사로서 임명됐다고 생각하시고 양심 지킴이로서의 어떤 임무를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이 안 볼 때도 양심 좀 지키자 이겁니다. 남이 안 볼 때 횡단보도 건너세요. 뭐 그거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혼자서 아주 그 고리타분하게 살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는 거 그거 피해가 분명히 갈 게 예상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하시는 그런 그 욕심꾼은 되지 말자 이겁니다. 예, 국민 개개인의 양심이 타오르지 않는 한 양심 국가의 건립은 요원합니다. 양심에 의해 인도되지 않은 혁명은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욕심꾼들의 뱃속만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건 예언도 아니고 분명한 공식입니다. 지금 국민들이요, 지금까지 지금 이 나라를 끌고 왔지만 또 국민들이 다시 양심에 무뎌질 때 이 나라는 또 다른 욕심꾼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양심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응해야 합니다. 다 같이 정치하자가 아닙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양심으로 그 현장을 바꿔보자 이겁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의 바탕에 양심이 깔려야 합니다. 양심에 자명한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우주가 나한테 이런 사명을 맡겼구나 알고 한번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혁명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오늘 가셔서 남편분하고 부인분하고 싸울 일 있을 때 한 번만 더 양심을 따라서 해보세요. 우주가 지금 나한테 양심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고 이 작은 일, 나의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심에 관여된 일은 다 큰 일입니다. 양심 지킴이는 그때 양심 편 들어주는 분이 양심 지킴입니다. 이런 철학적 배경 하에서 우리가 운동을 해간다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양심에 자명한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는 양심의 삶의 지침을 제안합니다. 이 아래의 실천 지침으로 무장된 양심 지킴이들이 이 땅에 우글거릴 때 당연히 양심 국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양심 지킴이는 민주 시민입니다. 양심 국가는 민주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심의 관점에서 이렇게 불러보는 것뿐입니다. 자, 6가지 원칙은요, 제가 인의해지 신 육바라밀이라고 불렀던 그 원칙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좀 이렇게 또 들어보시면 또 이 맛도 달라요. 한번 보십시오. 자, 홍익당 당원들은 반드시 이 6가지를 일상에서 지킵시다. 하나, 편견과 욕심에 빠지지 말고 항상 양심의 명령에 깨어 있자. 이게 이제 우리 양심 각성의 문제고 깨어 있음의 문제죠. 두 번째,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풀자. 사랑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이 당하기 싫은 것을 남한테 가하지 말자. 상대방이 진짜 싫겠다 하는 것 자각했으면 절대로 하지 마시라. 이게 정의의 실천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진실을 수용하고 진실일 때는 반드시 아무리 쓰디 써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린 진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국가적 사태를 놓고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 자신의 어떤 그 신념과 다르다고 내가 믿고 따랐던 것과 다르다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일 때는 수용해 주시는 게 이 양심 지킴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진실은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자. 나 잘났다 하지 말고 항상 남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양심을 지킵시다. 이건 예절의 실천에 대한 문제고요. 5번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자. 조금 난관이 있다고 금방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자 이겁니다. 이거는 성실의 실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6번째, 근거가 있는 자명한 것만 진실로 인가하자. 이건 지혜의 구현입니다. 인터넷에 엄청난 정보들이 돕니다. 아무거나 믿지 마세요. 근거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명하다, 이건 찜찜하다. 즉 근거가 있냐 없냐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자명하게 되고 근거가 없고 주장만 있으면 찜찜한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갖추셔야 우리가 양심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고 인의해지 신 그리고 경이라고 하는 깨어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동서양 철학의 핵심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실천 지침만 따르시다 보면 여러분은 양심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남이 시켜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 이걸 좋아해서 따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것 같지만 한번 할 때마다 이걸 실천하실 때마다 본인 내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내 양심이 이걸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남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여러분 주무실 때도 찜찜하시죠? 설득이 안 돼요. 혼자서 계속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뭐 누구라도 내 처지가 되면 그랬을 거다. 혼자 계속 변명하는데 찜찜해요.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거죠. 이 양심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지켜버리면 이 6가지 원칙만 지켜버리면 자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과 먼저 소통하는 게 먼저입니다. 보세요. 자신의 양심과 소통하자. 그리고 양심만이 아니라 나의 욕심까지 나의 모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또 우리가 소통을 통해 읽어내자. 그리고 남들도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남의 마음과 또 소통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자연과도 소통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소통해 나가는 게 양심의 가장 핵심입니다. 소통이 없는 데서 어떻게 사랑이 펼쳐지고 정의가 펼쳐집니까? 지금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리더들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도층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지만 본인들이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리더들이 핵심이 불통입니다. 불통.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불통이에요. 불통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힘을 주고 돈을 주고 권력을 줘놓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서민을 위한 정치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소통이 되면 여러분도 지금 제가 아주 비근 아닙니다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닭다리 하나도요. 소통을 안 하니까 먹는 겁니다. 소통을 해보세요. 이 닭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닭을 사랑해야지도 아니에요. 그냥 정보만 있으면 돼요. 이 닭이 오늘 병아리한테 마실 나갔다 오마 하고 나왔다가 붙잡혀서 여기까지 온 닭이라고 그 데이터가 있으면 못 먹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가족들하고 신나게 싸우시는 게 사실은 그 가족들의 심정을 몰라서 그래요. 가족들의 심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한 데이터 있다면 함부로 말 못합니다. 일이시죠. 운전하다 여러분 운전 엉망으로 하는 분 보면 막 신나게 욕하시죠. 근데 본인이 그 처지에 있다면요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욕하지 말고 나도 사정이 있어서 이런 거니까 빨리 가라. 자 반대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엉망으로 한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이 혹시 그런 상황 아닐까 하면 욕이 안 나옵니다. 이게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의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데이터가 부족해서 우리는 오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있는 그대로의 정보.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러겠다 하는 그런 역지사지에서 오는 소통의 그 정보만 있다면요. 우리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양심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통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불통의 시대예요. 소통이 안 돼요. 가장 국민들을 이끌어야 할 청와대랑 지금 불통한 지가 오래됐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국민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걸 터주는 게, 막힌 데를 터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양심 정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건 되게 원론적인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요 소통하겠다고 덤비고 이런 6가지 양심의 실천 덕목을 실천하겠다고 덤비면 여러분 삶이 편해져요. 편해져요. 여러분이 조금 잘못해도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우리한테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통렬한 지적을 해줍니다. 살 힘을 그냥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그냥 한 맺힌 지적들을 해줘요. 날려줘요. 후련합니다. 잠깐 후련하고 관계는 더 꼬여요. 이런 간단한 삶의 공식을 여기서 공식을 뽑아서 우리가 정치에 적용하자는 이게 얼마나 이게 심플하고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근데 이거를 이상적이다. 그렇게 세상이 돼 있지 않다. 그런 거는 우리는 그런 불법을 용인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리더들을 인정하는 꼴이 돼요. 세상은 그런 거니까 당신들이 리더하시오밖에 안 됩니다. 바꾸실 수 있어요. 홍익학당 와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노력하시던 분들이 이런 간단한 거 하나 실천하시길 꺼려 하신다면 어떻게 이 삶이 바뀌겠습니까?
이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데요. 정치도 똑같아요. 저는 두 개가 다르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생활이 정치예요. 좀 들어가시면 계속 머리 굴리시죠. 와이프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계속 머리를 쓰시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면서 끝없이 정치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거 좀 양심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정치 훈련을 해서 사회까지 바로잡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마지막 그 단락 남겨놓고 제가 다른 데로 좀 빠졌는데, 이것이 이 6가지 원칙을 실천하는 게, 지침을 실천하는 게 민주시민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 땅의 진정한 민주국가를 건립하는 척경입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양심의 명령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해하시면요, 양심은 어겨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양심의 명령이요, 이건 아주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뭔가 이 우주가 나한테 사명을 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쉽게 어기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양심을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를 따를 때 이 땅의 욕심꾼들이, 몰입애들이 국민을 착취하는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온 국민이 주인 대접받는 양심 국가를 건립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11월 9일 날 양심혁명의 실천 지침이라고 해서 지금 촛불만 들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국민 한 명이 한 명이 양심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이 촛불 들고 나왔던 이 거대한 민심의 요구가 제가 볼 때 또 누군가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급하게 쓴 겁니다. 다들 지금부터 국민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상황을 지켜봅시다. 매일매일 양심을 체크해 가면서 국민들부터 한 수 한 수 정치적 수를 놓읍시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권자가 정치인이에요, 사실은. 옛날로 치면요, 주권자가 왕이에요. 왕은 어떻게 정치하죠? 이번에는 서인에다가 한번 맡겨봐요. 서인한테 권력을 줘봐요. 서인이 너무 기고만장해지면 누구한테 줘요? 남인 불러다 맡겨요. 남인이 또 너무 까불면 또 다시 이쪽에다 옮겨져요. 왕이 이렇게 저렇게 정치인들을 활용했습니다. 지금 국민이 주권자죠. 국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선거 때 이 당을 좀 힘을 실어줘 봐요. 근데 이게 건방져요. 국민들 바로 무시해요. 다음 선거 때는 또 누구를 밀어봐요. 지금 예전에 왕이 하던 거를 지금 국민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왕은 한 사람이라 의견 조율이 쉬운데 국민은 개미주 같아서 의견 조율이 안 돼요. 겁을 내지도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왕은 겁내도 국민들은 안 겁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개미인데 불개미가 되면 겁내합니다. 눈 부릅뜨고 있는 개미들을 보면 무섭죠. 여러분 길 가시다 개미들이 여러분 째려보고 있으면 겁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개미가 뭐 있겠어? 밟아 죽이면 그만이지라고 하시겠지만, 개미들이 눈 부릅뜨고 조직적으로 모여서 보고 있으면 이게 좀 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들의 양심혁명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민주사회에서는요, 더 일이 어려워진 면도 있어요. 군주사회면 왕 혼자 결정해서 이 정치적 수를 부리면 되는데, 국민이 합심해서 정치적인 수를 놔야 돼요. 그럼 이해관계도 다르죠. 서로 있는 상황도 다르죠. 성별, 계층별 다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몰입애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개미주들이 자꾸 흩어지기를 원해요. 그럼 뭘 자꾸 던져요? 남혐이니 여혐이니 자꾸 싸울 거리들을 자꾸 언론에서 때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열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음껏 해먹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런 던져주는 먹잇감에 화두를 타파하는 그런 깨어있는 정신으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눈 부릅뜨고. 그게 원래 선문답 아닙니까? 선문답이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걸 컵이라고 하지도 말고 컵이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이게 뭐야? 말리는 거죠. 어떡하지 하면 말리는 겁니다. 마찬가지. 현실도 여러분한테 화두를 던져요. 이렇게 지금 너희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반대 의견들이 많아. 지역 감정도 커. 빨리 가서 싸워. 너희들끼리 싸워 할 때 딱 컵이라고 하지도 말고 컵이 아니라고 하지도 할 때 컵 던져버리셔야 돼요. 너나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라. 난 애초에 아무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는데 문제 낸 놈만 엄청 휘둘리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전에 어른들이 이거를 물통이라고 하지도 말고 물병이라고 이걸 던져서 벽에 깨트려버려. 아이고 여러분. 이 무슨 만행입니까? 창당 발기인대 때 컵 던져. 죄송합니다.
재밌죠? 이게 예전에 어른이요. 컵이냐 컵이 아니냐가 컵을 갖다 벽에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 인가 받았어요. 안 휘둘리니까 인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휘둘리시면 안 돼요. 이 어린애들이 자꾸 뭐라고 여러분한테 수작을 걸어와도 지역이 어쩌고 뭐 빨갱이가 어쩌고 뭐 어쩌고 조카. 제가 선문답 책을 쓰면 그거예요. 컵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컵이라고도 하지 말고 뭐 말 못하면 30방을 때리고 어쩌고 조카. 뭐 지금 뭔 수작질이에요. 혼자 잘 놀고 있네 이거죠. 문제 낸 놈만 혼자 엄청 헤매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려 보려고. 안 말리는 사람한테는 수작도 못 겁니다. 자꾸 국민들이 말리니까 걸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쏴주고 이러면 또 걸린단 말이에요. 전쟁 날까 봐 또 걸리고. 그러지 마시고 딱 깨어서 진짜 날 건지 아닌지 냉정하게 보시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 언론에 휘둘리지 마시라. 언론이 참 책임이 큰데 양심적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때가 언론이에요. 언론에 있는 사람들만 정확히 써줘도 국민들이 항상 깨어서 선명한 사고를 하게 될 텐데 종편 이런 거 보고 있다 보면 막 휘둘려요. 막 거기 말하는 거에 다 휘둘려요. 우리나라가 참 뭔가 깨어나기 힘든 지금 상황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도요 누군가가 시작해야 됩니다. 깨어나자는 운동은. 저희가 지난 5년간 유튜브에 뿌려놔서 종편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의 종편이에요. 홍익 채널에 엄청난 1700개의 프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보셔도 돼요. 하루 종일 저희 유튜브 틀어놓고 보세요. 그래도 다 보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1700개를. 왜? 또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 홍익 방송을 계속 보세요. 그러면 사고가 아주 자명해지고 영혼이 맑아지실 거고 선명한 이 견해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거 느끼시면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안 밀리게 할 거니까 없는 돈으로 유튜브 무료예요. 거기다 광고 수익까지 보내줘요. 저희는 돈 안 들이고 하는데 달인입니다. 저희는 항상 하늘한테 큰일하게 돈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게 자꾸 발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도 언젠가 제가 기대했어요. 돈 안 드는 날이 오면 그때 나가자. 정치에도 돈이 안 드는 때가 올 거다. 항상 하늘이 도와주시는 스타일이 돈을 보내주시지 않고 공짜로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봤는데 정치는 여전히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돈 제일 안 쓰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오고 가면 서로 안 좋아요. 양심에 돈이 방해되는 수준으로 돈이 끼어들면 안 돼요. 저희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양심에 자명하는 선에서 서로 역량껏 도와가다 보면 반드시 이거 하기 전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정당이 아주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